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설 연휴 첫날 귀성 정체가 극심해지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9시간 1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정체는 오전 11시쯤 절정에 달한 뒤 저녁 무렵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까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는 곳이 많아 귀성길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대기가 정체되면서 강원과 남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YTN 정기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 과반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논란에 대해 수사가 필요한 의혹이라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2주 전보다 3%포인트 오른 34%였고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10%포인트 오른 37%, 민주당은 6%포인트 오른 38%였습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영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결정이 또 미뤄졌습니다. 권 씨를 구금 중인 몬테네그로의 법원이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하급 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요르단전 참패 이후 사퇴 압박을 받는 축구대표팀 클린스만 감독이 귀국했습니다. 4강 성과도 긍정적이고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하겠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설 연휴 첫날인 오늘 전국 곳곳에서 극심한 귀성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새벽 6시 서울 출발 기준으로 부산까지 9시간 10분, 광주까지는 7시간 1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4시간 10분, 강릉까지는 4시간 30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로공사는 설 연휴 첫날인 오늘 전국 교통량은 519만 대로 어제부터 계속된 귀성길 정체는 오전 11시쯤 최대에 달하고 이후 저녁 8시쯤 대부분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명절 연휴는 오늘부터지만 귀성길은 일찌감치 시작됐습니다. 공항과 터미널, 기차역 할 것 없이 고향을 찾은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제주공항, 비행기에서 내리면 설렘이 시작됩니다. 손자, 손녀가 온다는 소식에 버선발로 달려나간 할아버지, 할머니. 고사리 손들의 숨막히는 애교에 곳곳에서 기쁨의 탄성이 터집니다. 할머니! 매년 매표 경쟁에서 엇갈리는 희비. 다행히 이번 설은 바다 건너 식구들과 함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 아이들도 어머니 아버님께 보여드리고 싶고 너무 그런 기대가 많았는데 못 보여드려서 아쉬웠는데 이번 설날에는 좀 일찍 비행기표를 잡고 내려와서 너무 기쁩니다. 대전 버스터미널도 서울로 가는 걸 제외한 다수 노선이 이용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고향은 많이 바뀌었지만 생경함은 잠시 가족의 품을 고대하며 달려갑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요리사로 생활하다가 4년 만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조금 설레기도 하고 조금 어떻게 다들 변해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전주역도 귀성객들로 붐볐습니다. 여행 가방과 가족에게 줄 선물 보따리로 양손이 가득합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식탁. 따뜻한 집밥 생각에 여독은 다 잊었습니다. 방금 어머니랑 통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밥 잘 차려놨다고 해가지고 저는 된장찌개를 가장 먹고 싶습니다. 이번 연휴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앞에 모두 나흘입니다.
앞뒤로 징검다리 휴일 없이 비교적 짧은 연휴에 민족 대이동 시작 풍경은 글자 그대로 종종 걸음이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졸음운전의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요. 실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의 대다수가 졸음운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번 설 연휴 먼 거리 운행하시는 분들은 피곤을 느끼면 반드시 쉬어가셔야겠습니다. 윤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량 넉 대가 찌그러진 채 일렬로 멈춰섰습니다. SUV의 앞부분에서는 불길도 치솟습니다. 1톤 화물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등 차량 5대가 뒤엉켜 있습니다. 모두 졸음운전 때문에 발생한 사고들입니다. 나도 모르게 불쑥 찾아오는 졸음운전은 고속도로에서 특히 치명적입니다. 직선으로 달리는 단조로움 때문에 졸음이 쉽게 찾아오는 데다 차량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실제 최근 3년 동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무려 70%가량은 졸음이나 주시태만이 원인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설 연휴 기간에 발생한 최근 3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80%가 졸음 때문이었습니다. 명절에는 평소보다 차량이 급증해 장시간 운전으로 피로가 빠르게 누적되고 차량 내 이산화탄소도 늘면서 졸음이 몰려오기 쉽습니다. 졸음을 방지하려면 춥더라도 주기적인 환기나 외기 순환 모드로 공기를 순환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동승자 역할도 중요합니다. 졸지 않고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음악이나 라디오를 틀어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졸음이 떠나지 않는다면 조금 늦더라도 휴식이 필수입니다. 2시간에 한 번씩은 최소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차량에서 내려서 기지개를 펴면서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게 좋고, 타이어 같은 경우도 고온에 장시간 노출되면 경화되면서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 2시간에 한 번씩은 쉬는 게 차량이나 사람이나 모두 안전한. 혹시 졸음 등으로 사고가 나면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응급 상황이 벌어질 경우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까지 무료로 이동시켜주는 긴급 견인 서비스를 운영한다며 언제든 콜센터로 전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에는 차례상을 준비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시 길거리 장터도 문을 열었는데요. 다둥이와 다문화 가정 위문도 잇따랐습니다. 설 맞이 풍경 김범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주의 새로운 도심입니다.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길거리 장터가 열렸습니다. 왕복 6차선 위에 서는 이 장은 원래는 매주 금요일에 열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설을 맞아 하루빨리 문을 열었습니다. 대목장은 값싸고 싱싱한 갓까지 제수용품을 사려는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싱싱하니까 여기서 많이 구입하러 왔어요. 일단 종류가 많고 싱싱하고 좀 더 다른 데보다 싸게 살 수는 있어요. 녹차 수도 전남 보성의 오일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른 아침부터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노로바이러스 예방 등 건강하고 안전한 설 보내기 캠페인도 펼쳐졌습니다. 음식을 만들어서 아들을 기다리고 딸을 기다리고 또 며느리를 기다리고 손주를 기다리는 그 어머님들의 부모님들의 마음이 정말 가까이에 느껴져서 정말 이 날씨는 춥지만 아주 따뜻한 명절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6명이 태어났고 곧 낳을 7째를 기다리는 가정에는 설 산타가 찾았습니다. 고가 설빔을 입어보는 아이들은 마냥 신이 났습니다. 전라남도는 매월 출생수당을 10만 원씩 지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시군도 전라남도에 맞춰서 아마 그런 방향으로 여러 시군에서 할 걸로 봅니다. 경제가 어려우시지만은 이럴 때 용기 잃지 마시고 잘 일을 극복하시고, 특히 이제 설 명절에는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풍요로운 설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 걱정이지만 어머니 품같이 따뜻하고 훈훈한 정을 나누는 설은
그래도 다시 찾아왔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거대 양당이 파고드는 상대 진영의 리스크가 선거 결과에 미칠 영향을 아직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극단적 대립이 불러온 증오 정치, 혐오 정치에 대한 우려가 중도와 무당층 표심을 자극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노리고 양당제의 균열을 내겠다며 도전장을 낸 제3지대의 움직임은 김경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6년 국민의당의 이른바 녹색 돌풍은 대표적인 제3지대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38석을 얻어 단숨에 원내 3당으로 올라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녹색 바람을 만들어 주셨고 저희 국민의당이 국회에서 제 목소리 낼 수 있도록 지지해 주셨습니다. 거대 양당 전직 대표들이 주도하는 이번 제3지대 세력도 제2의 국민의당을 꿈꾸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많게는 30%에 이른다는 여론 지형이 희망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이재명 대표보다 뭘 잘하냐고 묻는다면은 개혁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정치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뿐만 아니라 여야 정당도 무능하고 타락했습니다. 하지만 제3지대가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녹색 정의당을 제치고 주목도 높은 기호 3번을 받기 위해선 최대한 몸집을 키워야 하지만 1차 목표는 7석 이상, 그리고 지지율은 15% 이상. 찍어도 사표가 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드리려면은 기호 3번으로 뭉쳐야 돼요. 같은 진영 안에서 뭉치는 중간 텐트부터 민주당 탈당파 의원들이 쪼개지는 진통을 겪었습니다. 정치나 사람이 하는 일은 1+1 0.8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준석, 이낙연으로 대표되는 보수 진보 진영을 아우르는 빅텐트는 갈 길이 더 멉니다. 지지 기반과 지향하는 가치가 다른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 측의 논쟁적 공약까지 통합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를 제안합니다. 이제 더 많은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담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것에만 매달린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공동대표의 한 분이 통합전권대표를 겸하고 계신다. 현행 준연동형 유지로 방향이 잡힌 비례대표 선출 방식도 바람에 새기를 가를 변수입니다.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이 기정사실로 된 상황에서 소수 정당 배려라는 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될 수 있어서입니다. 여당의 위성정당은 칼이고 야당의 위성정당은 방패라는 일정은 억지입니다. 국민이 볼 때, 또 거대 양당 외의 다른 정당이 볼 때 그것은 둘 다 칼일 뿐입니다. 합당 등을 통해 최소 득표율 3%를 훨씬 뛰어넘는 성과를 거둔다면 적잖은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수 있지만 반대로 통합에 실패하면 상처는 그만큼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변수를 딛고 제3지대 세력이 선거판을 흔들 돌풍을 몰고 올지 아니면 찻잔 속 태풍에 그칠지 선택은 결국 유권자의 몫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논란과 관련해 유권자의 과반은 수사가 필요한 비리 의혹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YTN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6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수사가 필요한 비리 의혹이라는 응답은 56%로 집계됐습니다.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공작 피해라는 응답은 29%,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15%로 조사됐습니다. 스스로 보수라고 선택한 층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피해자라는 응답이 59%였지만
중도와 진보층에서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2주 전보다 3%포인트 오른 34%, 부정평가는 2%포인트 오른 61%로 조사됐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직전 조사보다 10%포인트 오른 37%, 더불어민주당은 6%포인트 상승한 38%, 무당층은 15%였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내세운 운동권 청산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9%가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YTN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6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반면 공감하지 않는 편이라는 응답은 49%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80%가 공감했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3%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기한 검사 독재론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편이다가 47%, 공감하지 않는 편이다 44%로 팽팽했습니다. 또 연령대로 보면 40대와 50대가 각각 63%와 60%로 공감도가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전체 질문지를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네, 설 연휴를 맞아서 YTN은 고물가 저성장기 한국 경제 현주소를 진단하고 돌파구를 모색하는 기획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높은 물가로 힘겨운 서민 경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고물가의 내수 경기가 얼어붙어 이러다간 2%대 성장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전성시를 이룬 서울 문정동의 법조타운 한식 뷔페 식당입니다. 짜장면 한 그릇에 7,000원이 넘는 요즘 8,000원대에 고기와 야채 요리, 과일은 물론 생맥주까지 제공합니다. 근처에 뷔페 식당 10여 곳이 함께 경쟁하면서 싼값에 질 좋은 점심 메뉴를 찾는 직장인들이 곳곳에서 법조타운으로 원정을 옵니다. 가끔 이제 생각날 때 이제 치킨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맥주를 곁들여서 먹는 것도 좋은 일이긴 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서 블로그에 평점도 보고 사진도 보고 맛있는 거 많이 나오는 곳으로 찾아서 와요. 중고거래도 고물가 시대를 사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설을 맞아 당근마켓에서는 선물 세트와 한복 검색이 급증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 전 같은 달 대비 2%대로 내려왔다지만 서민들은 영 체감이 되지 않습니다. 지갑이 닫히면서 통계 작성 이래 처음 2년 연속 소비가 줄었는데 심지어 먹거리와 의약품까지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소상공인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서울 황학동 주방거리는 지난해 초만 해도 손님들로 북적였지만 지금은 썰렁하기만 합니다. 폐업은 많은데 창업은 줄어서 물건을 더 받지도 못할 지경입니다.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구매하시는 분들이 좀 힘들죠. 물건 살라고 해도 지금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창고에도 지금 많이 쌓여 있어요. 높은 물가는 서비스 소비 증가세 둔화는 물론 고용 증가세 둔화까지 부르고 있어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우리 경제는 출렁이는 국제유가 등 대외 변수의 영향이 많은 데다 재정 부족에 쓸 수 있는 수단도 별로 없습니다. 지금 한전의 적자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동결할 수 있냐? 이건 또 미지수고요. 여기에다가 그동안 올랐던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시차를 두고 모든 서비스 물가로 지금 전이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 고물가를 잡기는 쉽지 않다. 올해까지 3년 연속 물가 상승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 금리 인하가 시작되더라도 체감할 수 있는 시기는 한참 늦어 긴 겨울을 버텨야 하는 취약계층 보호가 절실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이처럼 서민 경제가 휘청이는 데에는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난 가계빚도 한몫합니다. 정부가 총량 관리 강화에 나섰지만 이자 부담 완화책이 잇따르면서 정책 효과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형원 기자입니다. 우리 경제 뇌관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계빚입니다. 고금리에도 연일 몸집을 불려 1,000조 원대로 역대 최대입니다.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비율이 100%를 웃돌면서 내수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계빚 관리 강화에 나선 이유입니다. 우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를 촘촘히 했습니다. 금리 상승 위험을 미리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고 예외로 뒀던 전세 대출에도 DSR 규제를 적용합니다. 기존 특례 대신 소득 기준과 대출 한도 등 여러 요건이 붙는 보금자리론도 부활시켰습니다. 가계 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 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대출을 조이는 한편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도 잇따라 내놨습니다.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대출 서비스 확대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던 자영업자는 대출 이자 일부를 아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 파격적인 금리 혜택을 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도 출시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로 증가하는 가계부채, 그다음에 전세자금 대출의 규제를 도입해서 줄어드는 가계부채를 고려하면 실제로 가계부채가 얼마나 줄어들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다른 목표를 향해 쏟아지는 정책이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이르면 하반기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가계빚 잡기는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에 가담하고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여러 차례 사과했지만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는데 조 전 장관은 대법원의 상고에 최종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심에서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1년 만에 다시 법원을 찾았습니다. 쏟아지는 질문을 뒤로 한 채 법정에 들어선 조 전 장관은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와 함께 앉아 항소심 선고를 들었습니다. 2심 재판부 판단은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이 딸 조민 씨의 인턴 확인서를 직접 위조하는 등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관련 서류 부정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 600만 원을 받은 건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조 전 장관과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 지급한 게 맞는다며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재차 판단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아들의 조지 워싱턴대 시험을 대신 봐준 혐의 등도 똑같이 유죄로 봤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킨 것 역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이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여러 차례 이뤄진 사과나 유감 표명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해 진지한 반성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아들 입시 비리 공모 혐의를 받는 정 전 교수는 장기간 수영 생활로 건강이 망가졌고 아들의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후 조 전 장관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기에 상소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총선에 출마하느냐는 질문엔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말해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영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결정이 또 미뤄졌습니다. 권 씨를 구금 중인 몬테네그로의 법원이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하며 하급 법원의 범죄인 인도 결정을 재차 파기환송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테라폼 랩스 대표 권도영 씨 측의 지연 전략이
또 한 번 효과를 봤습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 씨 측의 재항소를 받아들여 권 씨의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항소법원이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승인을 파기환송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항소법원은 지난해 11월 19일 한국과 달리 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대해선 권 씨 측의 의견 청취가 없었다며 고등법원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그로부터 열흘 뒤 범죄인 인도 결정을 또 유지했습니다. 그러자 권 씨 측이 재항소했고 항소법원이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에 돌려보낸 겁니다. 그러나 파기환송 이유가 절차상 문제이기 때문에 인도 결정 자체는 뒤집히지 않을 전망입니다. 고등법원은 이번에는 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대한 권 씨 측 의견을 듣고 구금 기한인 오는 15일까지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등법원이 범죄인 인도를 승인하면 권 씨의 송환국은 원칙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그러나 권 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변호인은 법원이 송환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인 고려로 권 씨의 미국행 가능성을 내비친 만큼 법원이 결정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권 씨는 지난 2022년 테라 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에게 50조 원대의 피해를 안기고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혐의로 체포돼 지금까지 구금돼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강원 영동과 영서를 잇는 대표적인 고깃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미시령입니다. 미시령에는 민간 자본으로 만든 유료 도로가 있는데요. 도로 이용자가 줄면서 회사 측과 강원도가 위헌 여부 다툼을 포함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미시령엔 동서관통도로라는 유료도로가 있습니다. 민간 자본이 투입돼 터널을 포함해 2006년 개통했습니다. 태백산맥을 넘나들며 강원 영동과 영서를 잇는 도로라 이용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평창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바로 옆에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뚫린 겁니다. 당연히 이용자가 고속도로로 몰렸고 미시령 민자도로는 교통량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문제는 이 도로 개설 당시 MRG, 즉 최소 운영 수입 보장 제도를 적용했다는 겁니다. 문제가 많아 지금은 사라진 제도인데 통행료 수입이 일정 비율에 못 미칠 경우 개통 이후 30년간 강원도가 예산을 들여 지원해야 합니다. 도로가 개통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강원도가 지원한 예산은 672억 원. 앞으로가 문제인데 통행 차량이 더 줄며 2021년부터 2036년까지 15년간 회사 측에 줄 지원금은 이전보다 5배 정도 많은 3,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늘어나는 재정 부담에 강원도는 협약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2018년 개정된 유료 도로법입니다. 교통량 추정이 크게 엇나간 건 양측 모두 책임인 만큼 지원금을 좀 줄이자는 겁니다. 수입을 보장하는 방식이 아닌 비용 일부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건데 회사 측에 줘야 하는 손실보전금 역시 2021년 분부터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의 규모가 너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처럼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유료도로법에서 협상을 다시 하도록 이렇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라도. 반면 도로회사 측은 기존 협약 내용을 사후에 입법한 법령에 소급 적용한 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강원도 행정처분 역시 불합리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행 유료도로법 자체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 심판 재청을 요청했습니다.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재판은 잠정 중단됐지만 양측 협상은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 민자사업 추진 당시 체결한 자치단체의 섣부른 협약에 수천억 예산 투입과 재정 부담은 물론 소송과 위헌 여부 다툼까지 장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단체가 설 연휴 이후 파업 일정에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일부 대학병원 전공의들은 파업 참여를 결정하면서 강경 기조를 드러내고 있는데
설 이후 진료 대란이 현실화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대학병원 가운데 전공의 숫자가 가장 많은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두 병원에선 전공의들이 내부 투표를 거쳐 파업 찬성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공의 협의회는 설 연휴 마지막 날 임시총회를 열어 파업에 돌입할지, 한다면 시기와 방식은 어떻게 할지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의사협회는 개원이부터 전공의, 교수까지 투쟁에 동참해달라며 새 모으기에 나섰습니다. 선후배가 따로 없고 직역이 따로 없으며 우리는 다 같은 의사며 동반자요 형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의사 죽이기에 나선 정부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해 주십시오. 설 이후 진료 대란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자 정부는 강력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병원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공의들의 동향을 살피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분들은 병원 응급 수술에서 거의 비중이 30 내지 40%를 차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거에 이제 진료를 거부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진료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의사들이 진료 거부에 나설 경우 심하면 면허까지 박탈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면허 정지 처분이 또 들어갈 수가 있겠고, 만약에 금고 이상의 형이 되면 그러면 이제 면허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보낼 수 있도록 전공의 15,000명에 대한 연락처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의사단체는 조만간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파업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만큼 설 이후 의료 대란이 현실로 다가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아시안컵 이후 사퇴 압박을 받는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이 사퇴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클린스만 감독은 우승을 놓쳐 안타깝지만 4강도 긍정적이라며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잘 준비하겠다고 사퇴론을 일축했습니다. 대회 내내 부진했던 대표팀의 경기력에 대해선 일본과 중국의 예를 들며 상대적으로 중동 팀들이 유리한 점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다시 다음 주 출국해 미국에 머물다가 유럽으로 건너가 우리 선수들의 경기를 관전할 계획입니다. 아이슬란드 남서부에서 한 달이 채 안 돼 또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용암이 100m 가까이 솟구치고 연기는 3km나 치솟았는데요. 용암의 수도관이 파열돼 인근 주거 지역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서붕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용암이 터져나오면서 일대는 불타오르고 연기가 하늘 높이 퍼져나갑니다. 전설 속의 화염산을 보듯 공포스러운 모습.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약 40km 떨어진 남서부 레이캬네스 반도에서 또 화산이 분화한 겁니다. 2021년 이후 6번째로 지난해 12월 이후로는 3번째 폭발입니다. 현지 기상청은 연기가 하늘로 3km 솟구쳤다고 발표했고, 로이터 통신도 용암이 80m 높이까지 분수처럼 솟았다고 전했습니다. We had like 3 houses that went under the lava or that burned down. 유명 온천 관광지 블루라군은 문을 닫고 고객이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용암이 계속 흐르면서 수도관이 터져 온수 공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레이캬네스 반도 남쪽 지역 28,000명이 피해를 보면서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It's really cold in Iceland at the moment. It's -7. So of course losing hot water supply to more than 20,000 inhabitants is less than fortunate. 화산 분화 지점에서 2-3km 떨어진 곳엔 지열 발전소가 있지만 다행히 10m 높이 방호벽이 가로막고 있는 상황. 지난해 말 대피한 그린다비크 주민 4,000명이 아직도 귀가하지 못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 지역 화산 분화가 수년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우리처럼 음력 설을 서는 나라들도 청룡의 기운을 기대하며 설맞이 한껏 들뜬 모습입니다. 타이완에선 트럼프와 바이든의 미국 대선 결과를 예측하는 신년 운세까지 나왔습니다. 류재훈 기자입니다.
용해 자손이라고 믿는 중국인들은 용해해가 더없이 특별하고 반갑습니다. 공원과 거리 곳곳에는 용 관련 장식이 세워지고 시장에는 온통 용 관련 상품들로 가득합니다. 然后这个龙在我们古代里面，对吧，也是有非常好的寓意。然后我们都是希望我们今年能够风调雨顺，希望大家每个人都能龙年大吉，在新的一年大展宏图。 마카오에서도 이미 일주일 전부터 국가 콘서트를 시작으로 명절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닷속 용궁으로 꾸며진 타이완의 도교 사원에는 용왕의 기운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Vitality and strength， 应该是这样了。龙的性格就是这样。我的太太是属龙的。 올해 용의 기운을 받아 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기를 바라는 기대도 많습니다. 새해가 되면 관심을 끄는 운세풀이는 멀리 미국 대선 예측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川普是属狗的，然后拜登是属马。在这两个我们单看生日生肖来讲的话，像2024年对于川普来说会比较辛苦。 홍콩에서는 용의 신비한 모습을 자신의 몸에 직접 새기며 용해를 맞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물속으로 들어간 사자의 힘찬 춤사위가 명절 분위기를 한껏 돋구고 있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이번 설 연휴의 극장나들이 어떠신가요?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가족 영화부터 스릴 넘치는 범죄 추적극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관객들을 기다립니다. 차정윤 기자가 소개합니다. 극장가 대목으로 꼽히는 설 연휴. 세대불문 전 연령층의 공감대를 노린 영화는 도그데이즈입니다. 귀여운 반려견에 얽힌 이웃들의 에피소드를 엮은 옴니버스 형식으로 잔잔하고 따뜻한 감동을 전합니다. 유해진, 김서형 등 믿고 보는 배우들이 총출동했는데 오스카의 여왕 윤여정이 미나리 이후 4년 만에 고른 국내 영화 복귀작이기도 합니다. 상을 받는 순간 그 순간은 기뻤지만 다 잊어버리기도 했어요. 그냥 저 본래 윤여정으로 돌아가기로 생각했기 때문에 감독을 보든지 시나리오를 보든지 돈을 보든지 그 셋 중에서 하나만 맞으면 한다기 때문에 이번에는 감독이다 그냥 한 거예요. 소풍 가자. 다음에 다시 태어나도 네 친구 할 거야. 영화 소풍은 소꿉친구이자 사돈지간인 두 노인이 60년 만에 고향 남의 땅을 밟으며 일어나는 특별한 여정을 담았습니다. 팔순에도 현역 배우로 활동하는 남훈희, 김영옥, 박근영 세 배우의 연기가 노년의 고통과 회한을 담담하게 풀어냅니다. 특히 가수 임영웅의 자작곡 모래 알갱이가 영화의 한 장면을 장식하며 짙은 여운을 더합니다. 두 노인네가 굉장히 호흡이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김용옥 씨 아니면 나는 못한다 그랬어. 인생이 무엇인가를 많이 생각하게 하는 드라마가 아닐까. 혹시 이름 빌려주고 돈 받았어요? 그 이름 다시 찾으러 온 거야. 영화 데드맨은 빚더미로 궁지에 몰려 자기 이름을 판 바지 사장이 억울한 누명에 휘말리며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배우 조진웅이 선 굵직한 연기를 선보이고 범죄 스릴러에 도전하는 배우 김희애의 연기 변신이 돋보입니다. 취재하는 과정이 한 5년 정도 걸리셨다고 그래요. 보니까는 시나리오가 상당히 정교하게 잘 짜여져 있었다. 관객분들께서 이런 소재의 이런 내용의 작품은 처음 접하시지 않을까 싶고 아무튼 어떤 한 장르에 국한되지 않은 아무튼 흥미롭고 흥미진진한 영화였어요. 이 밖에도 아가일과 원카 등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들도 극장가를 지키며 관객들의 선택을 기다릴 전망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대형 뮤지컬의 홍수 속에서 요즘 창작 초연의 한계를 딛고 호평을 받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어로 테너를 뜻하는 뮤지컬 일 테노레인데요. N차 관객도 줄을 잇습니다. 작품의 매력이 뭔지 김정회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피날레를 불러줘. 지난 시절을 떠올리며 온 힘을 다해 노래한 테너는
쏟아지는 조명 아래 쓸쓸히 무대를 등집니다. 무대에도 객석에도 먹먹함이 파고듭니다. 공연마다 호평 속에 박수와 환호가 이어지는 뮤지컬 일테노르입니다. 어느 순간 저랑 진짜로 이렇게 교집합이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울림이 좀 깊었던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가슴이 좀 아팠어요. 초연되는 창작 뮤지컬이고 공연장도 중극장입니다. 시작부터 고전할 요소는 다 갖췄는데 N차 관객이 줄을 잇습니다. 한 7에서 8회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저는 대여섯 번 보고 이제 이게 막공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너무 아쉬워요. 사실 10년 만에 빛을 보게 된 작품입니다. 국내 창작 뮤지컬에 참여했던 미국인 작곡가가 한국 작가와 손잡고 스토리와 노래까지 구상했는데 2018년 리딩 공연만 이루어지고 무대화되진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작품성을 알아본 지금의 제작사에 의해 관객과 만나게 됐습니다. 원래 대본에는 일제강점기부터 6.25, 제주 4.3까지 굉장히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사건이 많이 들어있었어요. 역사적인 사건을 보다는 인물의 서사에 좀 맞춰서 그래서 새롭게 작품이 탄생이 된 거죠. 재밌는 건 어느 모로 보나 순한 맛의 뮤지컬인데 인기가 높다는 점. 캐릭터도 노래도 자극적이지 않고 주역들의 멋짐이나 그 흔한 킬링 넘버도 없습니다. 그런 만큼 극대화된 서정성으로 시대의 아픔까지 담아야 해 노래 잘하기로 소문난 배우조차 고민이 컸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오페라 가수 하신 분인데 그분의 자료가 남아있진 않아요. 이제 1930년대에 주로 활동하셨던 세계적인 테너분들의 목소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막 굉장한 파워풀한 느낌이 아니었더라고요. 제작사는 브로드웨이, 웨스트엔드 공연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공해의 감동과 순수한 꿈이 중심에 서는 만큼 세계 관객도 사로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인데 관객과 평단에 공감과 격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정우입니다. 황건일 전 세계은행그룹 상임이사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됐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앞서 박춘섭 전 위원의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이동으로 생긴 공석에 황 전 이사를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만간 황 전 이사를 금통위원회에 공식 임명할 걸로 보입니다. 1961년생인 황 전 이사는 유럽부흥개발은행 이코노미스트와 주미대사관 공사참사관, 기재부 국제금융국장과 국제경제관리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KT가 지난해 무선과 미디어, 인터넷 사업 매출 증가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KT의 연결 기준 지난해 매출은 재작년보다 2.9% 증가한 26조 3,87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반면 영업이익은 1조 6,498억 원으로 2.4% 감소했고 순이익도 9,887억 원으로 28.8% 줄었습니다. KT는 재작년 실적에 반영된 일회성 이익의 기저효과로 지난해 영업이익이 소폭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선 사업에선 5G 가입자 확대가, 미디어 사업에선 IPTV 가입자 증가가, 인터넷 사업에선 고객의 트래픽 증가가 매출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흰색은 새날이 밝았을 때 깨끗하게 1년을 잘 살으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네, 청룡의 해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이 귀성길 이동이 가장 어렵겠는데요. 정체도 알고 가면 도움이 많이 되죠. 먼저 이 시각 세울 시간부터 알아봅니다. 오전 7시 기준으로 알아봤을 때 서울에서 목포까지는 8시간 10분이나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부산까지 이동하는데 9시간까지 예상을 하면서 원활할 때보다 4시간 반 넘게 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겠고요. 남북으로 있는 고속도로들은 워낙 어려운데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는 40km 넘는 정체면서 논산 천안선과 서해안선 등은 지금 호남권에서도 막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35번 고속도로와 37번 고속도로 남이 쪽은 중부 2터널에서도 혼잡한데요. 일단 중부선은 남이 쪽 호법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청도에서는 다시 오창부터 막히는데요. 13km 정체면서 지금 중부선보다는 경부고속도로 이동이 더 답답한 상황인데요. 동탄에서 안성까지 21km나 정체고 이 구간 지나면 천안에서 청주 분기점 지나 비룡 분기점 일대까지도 지금 40km 넘는 정체가 계속됩니다. 25번 고속도로는 풍세교 부근을 시작으로 정우터널 일대까지 26km 논산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논산 일대를 중심으로도 10여 킬로미터 교통량이 많고요. 15번 고속도로는 팔탄 부근을 시작으로 지금은 계속 석임제 부근까지 정체입니다. 네, 모든 좌석 안전띠 착용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설 연휴 첫날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동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큰 추위는 없지만 곳곳에 안개가 짙습니다. 차간 간격 넉넉히 두시고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기질이 아쉽습니다. 오늘 경기 남부와 충청, 경북은 종일 나쁨,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도 오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휴 동안 대체로 맑겠고 추위 걱정 없습니다. 다만 설날인 내일은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만 비가 오겠고요. 제주도는 일요일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춘천이 영하 5.9도, 안동이 영하 4.3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5도, 청주 대전 7도, 대구는 9도로 예상됩니다. 연휴가 끝난 뒤에는 초봄처럼 따뜻한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